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양구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농가에서 처음 관련 증상이 확인된 이후 닷새 만인데요.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군 국토정 중앙면의 한우 농가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는 울타리 안으로 방역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가에서 키우는 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럼피스킨병은 몰라오고 있었는 거죠? 방역 당국은 농가의 사육소 29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24시간 동안 소 사육 농가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는 침과 콧물을 많이 흘리고 피부에서는 붉은 반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기와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거듭하다가 닷새 만에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강원 내륙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교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시군에 배부를 해서 백신 접종이라든가 방역 활동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발병농가 10km 이내 방역대 소 사육농가 120여 곳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이동 제한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회의 강원도 국정감사가 강원도청에서 진행됐습니다. 5년 만에 현지 국감이었는데 산불 대책 기간 김진태 지사의 처신 문제와 강원연구원의 정치 편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되풀이돼 재탕의 맹탕 국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산불 대책 기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김진태 지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18일에는 산불이 나기 전 아침에 연습장을 찾았다는 김 지사의 해명에도 골프 연습장을 찾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에 골프를 쳐서 문제가 없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 꼭 골프를 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가 문제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언론사에서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같은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계속 어뷰징한 거 아닙니까? 김진태 지사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관련 고소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도가 되고 나중에 이게 조금 과했다고 해도 거기로부터 이 발생한 피해가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연구원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인사를 아침 공부포럼 강사로 불렀다며 이런 포럼이 강원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승만 학당 원장에게 강원도가 배워야 할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취임 때부터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정 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현진권 원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지만 김 지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때 현진권 원장이 국회 도서관장을 지냈다며 현 원장의 이념 검증은 끝난 것 아니냐고 되받았습니다.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이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대해서 제가 강원도에 드리는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검증은 이미 다 된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문순 도정 때 진행된 알펜시아 매각과 드론 택시 개발 사업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알펜시아 매각하고 레고랜드 사업을 벌여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엄청난 빚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예산 집행률이 낮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년 만에 현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던 강원도 국정감사.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되풀이하는 재탕 국감에 알맹이 없이 공방만 벌였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북한강 관광특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제2경춘국도가 2030년 정도에 개통된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강 관광특구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춘천을 포함한 경기도 동부권의 대표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특구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 순회교사는 모두 231명으로 배치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6%에 못 미치는 배치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학생과 교사의 상담 공간인 위클래스 구축률도 70%에 그쳐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 관계기관 인사에서 편법적인 보훈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시청 내부 인사와 관련해선 갑작스러운 다면 평가 폐지를 놓고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측근을 요직에 앉히려는 편법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원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손준기 시의원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원주문화재단, 원주시 체육회 3개 기관을 거론하면서 고위직 인사가 모두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설관리공단 조남현 이사장, 이력서에 자격 및 면허, 관련 분야 논문, 연구과제와 포상 실적 등 대부분을 공란, 아예 적지 않아 지난 4월 서류에서 탈락했는데 재도전을 통해 똑같은 공란 이력서를 내고는 당당하게 이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손 의원은 조 이사장의 주목할 스펙은 원주시 의원 하나뿐인데 나도 지원하면 이사장이 되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현 이사장님보다는 제가 좀 이력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사장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문화재단과 관련해선 원주시가 재단 정관까지 바꿔 대표이사 자리를 신설해 의사 출신을 모셔왔는데 그분은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인 체육행정 경력이 전무한 이모 씨가 발탁됐는데 원강수 시장이 야인 시절 함께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며 역시 시장 측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선 8기 인수 및 자문위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예측 가능한 원주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외부 기관 인사는 물론 시청 내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돌연 다면평가제를 폐지한 건 역시 시장이 마음에 드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면평가제 폐지와 관련해선 원주시청 노조도 다면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인물을 승진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면평가가 이슈가 있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승진을 위해서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저촉돼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시청 밖에선 전문성 없는 측근 챙기기 보훈 인사 논란이, 시청 안에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제도까지 바꾼다는 의심과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내에는 영주 귀국해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적십자와 국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뱃길로 러시아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대형 여객선에 오르는 승객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동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이스턴 드림호에 오르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조치돼 사할린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영주 귀국 혜택으로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동안 가족이 있는 러시아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길게는 5, 6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다시 러시아 땅을 밟게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LG 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와 2세를 대상으로 가족들이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 방문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저기 부부끼리 지금 가는데 거기 딸내미도 기다리고 아들도 이제 한 번에 한 달 동안 거기 한 달 아니고 한 20일 동안 같이 있을 것이고 그럼 얼마나 뭐 좋아요. 당초 200명가량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했지만 건강 등의 문제로 일부 방문을 포기했고 전쟁 영향으로 방문이 제한되는 곳 등이 있어 33명만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LG 복지재단에서 좋은 길 마련해 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 못 만나셨던 가족분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고요. 실제로 한 6, 7년 동안 못 만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에 출국한 33명의 사할린 한인들은 한 달가량 현지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동해안을 통해 귀국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 웰리스 관광이 2023 그린 데스티네이션 탑 100 스토리로 선정됐습니다. 그린 데스티네이션 탑 100 스토리는 국제관광기관이 후원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모전입니다. 강원 웰리스 관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단절 위기 상황에서 웰리스와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과 육성,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다각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 거버넌스 회복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강원 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미술협회 강원지회는 강원도와 함께 오는 25일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강원 갤러리 63인 특별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갤러리 1층은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한국화단의 대표 작가, 2층은 강원도 원로 중견 작가, 3층은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등 156개 작품을 전시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미술관이 없는 강원도의 미술인들이 지역을 벗어나 강원 미술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인재지회가 지난 9월 7일 인재의 모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교감이 예고 없이 들어와 언성을 높이는 등 교권 침해를 했다며 강원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전교조 인재지회는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라면서도 서면 사과할 것을 의결하는 등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해당 교감이 현재 병가를 낸 상태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산림박물관에서 토끼레용 전시를 진행합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의 지원을 받은 이번 전시는 올해 토끼해와 내년 용해해를 맞아 12지신 속 토끼와 용, 토끼의 분류와 분포, 의미와 상징, 그리고 용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져 오는 명소를 관련 유물 28점과 함께 전시합니다. 또한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도 마련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첨단 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육동환 춘천시장이 데이터 산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래면 진해리에 3,600억 원을 들여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6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와 함께 기업 359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취업, 창업으로 연결하고 기업이 성장에 재투자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법 독연장 구조견들로 포화 상태가 됐던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증축을 마친 데 이어 중단했던 입양도 다시 시작합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최대 수용 가능 유기견은 150마리인데 237마리까지 늘어나면서 예비비를 투입해 최근 임시보호시설을 신축했습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불법 독연장 구조견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전염병으로 중단됐던 입양도 다음 달 1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도심 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른바 핫플레이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원주시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등 관계부서 협업회의를 열고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래프팅 등 레포츠 관광 활성화,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산악 자전거, 공공 미디어 아트 등 19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원주시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실외 아이스리크장 등도 만들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속초시가 탄소중립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2023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제도 운용평가에서 속초시는 사회관계망 이벤트와 다양한 홍보부스 운영 등의 노력으로 2022년보다 가입자가 19% 증가해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속초 지역 가입자가 늘어나며 전기와 가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률도 각각 0.8%와 6% 증가했습니다. 평창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돕기 위해 융자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 청년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된 농가가 다음 달 말까지 대출 취급 기관에서 연이자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정과에 제출하면 융자 5억 원까지 연이자 2%를 전액 지원합니다. 오는 12월 중에 본인이 올해 납부한 이자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51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원자치도의 배달앱 1단시켜가 운영을 종료한 가운데 정성군이 오늘부터 새로운 배달앱 먹개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배달앱 먹개비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주문 수수료와 지역 화폐 결제 연동 지원 등의 장점을 지녔습니다. 정성군은 먹개비 운영에 맞춰 2만 원 이상 온라인 결제 이용자에게 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한정 특별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